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 알려주시나요?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다이소 매장이 입점된 걸 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다이소를 유치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에 다이소가 속속 입점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수가 전국적으로 3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가 제공하는 제품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한 생활용품 위주였다면 이제는 계절별 트렌드 상품, 미용 제품, 주방용품, 심지어는 전자기기 액세서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다이소가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84%, 홈플러스는 43%나 다이소 매장이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17%인 26개 점포에 다이소가 입점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입점만 아니라 매장의 형태와 크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마트 의왕점, 스타필드마켓 죽전 등 일부 매장은 기존 매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초대형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어진 공간 덕분에 더욱 다양한 제품을 즐길 수 있어 쇼핑의 재미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대형마트 안에도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쇼핑의 요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미엄 아울렛 안에도 이 다이소가 입점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전체 입점 매장 중에 두 번째로 넓은 규모의 매장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측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위해 다이소를 입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가 주를 이루는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이소가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급 쇼핑과 가성비 쇼핑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요. 다양한 유통 채널과 협업을 하면서 더욱더 전략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다이소의 매출 증가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2014년에는 전국에 970개 매장이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1,519개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56%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매출도 2022년 2조 9,458억 원에서 2023년 3조 4,60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에는 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다이소 매출이 무려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장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 다변화와 프리미엄 상권 진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성장 속도가 엄청난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이소의 성장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성비를 극대화한 가격 전략입니다. 다이소는 1,000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대 덕분에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트렌드 반영입니다. 시즌별 인기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상품 구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통망 확장 전략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프리미엄 아울렛, 주요 상권의 초대형 매장까지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전략이 치밀한데요. 앞으로도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도 더욱더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요즘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H농협은행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KB국민은행으로 실명 계좌 서비스를 바꿨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려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실명 인증 계좌를 은행에서 제공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빗썸은 NH농협을 통해 실명 계좌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과 새롭게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는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과 계약을 성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빗썸은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던 NH농협은행에서 굳이 KB로 옮기게 된 걸까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은행 간의 경쟁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보안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협력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NH농협은행은 기존 고객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어떠한 협력을 맺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4대 주요 은행의 협력 관계를 보면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NH농협은행은 여전히 업비트와 제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코빅과 협력 중이며 우리은행은 중소형 거래소들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점점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앞으로 은행들이 단순히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안 강화와 리스크 관리,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까지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1거래소 1은행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소거래소들은 대형은행과 협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시장과 은행의 변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도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신선 과일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서 가격 부담을 느꼈는데요. 냉동 과일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건지,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과일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냉동 과일의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냉동 과일 수입량은 약 8만 톤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7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과일을 구매하려고 보면은 가격이 꽤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식품 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되기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이 이유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가장 주된 원인은 신선 과일이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신선 과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8%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16.9%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겨울철 많이 소비되는 딸기와 감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와 달리 냉동 과일은 대량으로 수확한 후 가공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 냉동 딸기의 가격은 국산 신선 딸기보다 4분의 1 가격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선 과일보다 보관이 편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신선 과일값 지금의 추세대로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냉동 과일 시장도 점점 더 커지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 과일뿐만 아니라 냉동식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냉동 치킨과 냉동 피자 같은 가공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냉동치킨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냉동피자 시장도 2배 이상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 생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1인 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맞물려서 냉동식품의 소비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냉동식품이 신선식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선도 유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냉동 과일이나 가공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지난해 약 600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이 올해는 710조 원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선 과일과 냉동 과일의 가격 차이 만약에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서 냉동식품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더 많은 품목에서 냉동식품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냉동식품에 대한 인기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유익한 경제 이야기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